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 살인마 새끼는 여기 왜 온 거죠? 신경 쓰지 마. 보이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귓방맹이를 그냥. 너 지금 내가 사고 칠까 봐 일부러 오버하고 선빵 치는 거지? 아니거든요. 그럼 나처럼 한 대 치든가. 주먹이 아깝죠. 스쳐도 장파열이야 쟨. 최초 신고자 말로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죽어 있었답니다. 아내분은 거의 실신 직전이라 말도 없습니다. 그 딸이 희귀 난치병인데 병원비로 집 팔고 가게 팔고 이미 가사는 탕진했고요. 빚도 엄청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딸 죽고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죽은 첫째 딸은 병원비가 엄청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뭐 병원 측에서도 병원비도 밀려 있고 가망도 없고 하니까 그냥 손 놓고 거들떠도 안 봤답니다. 첫째 딸 차은수는 어떻게 죽었어? 지금 의료 소송 중이고요. 의료사고 연대 측에서는 하루라도 약물을 투입 안 하면 안 되는 아이인데 링거 빠진 것도 몰랐고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병원 측에서는 부정하고 있고요. 검시의 소견은 타살한 적은 전혀 없고요. 반항은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요. 근데 또 나왔어! 유서가 왜 없죠? 보통 억울해서 죽은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남겨야 하잖아요. 근데 사망 장소에도 집에도 이메일이나 SNS 어디에도 유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네. 그럼 너 조사해봐. 네, 팀장님. 아니 이거 뭘 더 조사합니까? 이거 자살 맞는데? 아, 유서가 없어서 의심된대잖아. 야 신여사, 자살한 사람 중에 유서 없이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몰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래 이런 소리 알아야지! 아, 됐고! 네. 오대감 신여사는 현장 검증 자료 모아서 나한테 가져오고 대훈이랑 상철이는 죽은 차성호 씨 가족이랑 지인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싹 쓸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알았어? 네. 끈에 비해 목에 남은 상흔이 두텁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현장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장소와 달리 사망자가 발이나 손을 써서 살겠다고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목에 걸린 줄 위치가 살짝 틀어질 수가 있죠. 두 번째 경우는 이미 누군가 교사를 했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목을 걸어놓은 경우에 정확히 끈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변사자에게 반항하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자살이 확실하다는 거네요. 제 소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보면 죽은 최성호 씨 지문은 일체 발견되지 않아. 누군가 지운 것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이고
다른 사람들 지문은 넘쳐나거든. 그럼 팀장님 생각엔 차상호 씨가 살해된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자살로 위장이 됐다 이겁니까? 타살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목을 졸라 죽이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는 없거든요. 당연하지. 부검 의뢰해보면 어떨까요? 사망 원인 정확히 알아보면 되잖아요. 야 신여사, 부검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리고 죽은 사람 몸에 칼 대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 아니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설득할 거야? 부검 얘기 나오는 순간에 피해자 가족이 뭐야? 누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텐데. 부검 의뢰할 필요는 없어. 자살은 맞는 것 같으니까. 당연하죠. 아니 그럼 사건 종결합니까? 죽은 차성호 씨 지문도 없고 유서도 없어서 이상하다면서요. 자살은 자살인데 누군가 죽은 차성호 씨의 사체를 옮긴 것 같아. 네? 왜요? 자살한 사람은 왜 옮겨요? 분명 화장실 문은 안에서 닫혀 있었는데. 분명 화장실 문은 안에서 닫혀 있었지. 그러니까 사체를 화장실에 유기한 후 문을 잠그고 옆칸으로 넘어가서 빠져나갔다. 상철아, 너 여기 들어가서 문 닫고 옆칸으로 넘어가 봐. 아 제가 어쭈? 그럼 내가 해? 아닙니다. 네. 그대로 있어. 손 털지 마. 예. 보통 청소를 하면 저 위까진 청소하지 않아. 응? 야, 손 내밀어봐. 봤지?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변기든 벽이든 분명 발을 디뎠을 거야. 저는 그 변기 밟고 다리 올려서 넘어갔거든요. 아 바지도 엄청 덥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누가 죽이고 여기서 자살로 위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타살 흔적이 전혀 없다니까 자살 확실해. 당장 현장 가서 확인해봐. 네. 카메라. 여기요. 메모리카드 챙겼지? 챙겼어요. 근데 진짜 먼지 쓸린 자국 보여요? 있어. 핀셋 있어? 없는데요? 가서 빌려와봐. 어디서요? 여기 병원이잖아. 아, 금방 갔다 올게요. 근데 핀셋은 왜요? 좀 빨리 갔다 오라니까. 네. 그게 뭐예요? 짧은 머리카락 같아. 누군가 여길 넘으려다가 머리가 닿아서 걸린 거지. 그럼 이 머리카락 주인이 범인이겠네요. 그렇겠지. 변기 위에서 발자국 나온 거 없었어요? 있습니다. 여기요. 신발 특정할 수 있어요? 특정한 패턴이 없는 걸로 봐서 밑창이 많이 다른 구두 같아요. 특정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사이즈는요? 그것도 힘들겠는데요. 팀장님 다녔습니다. 야 어떻게 넘어간 흔적은 찾았어? 네. 여기요. 맞네. 확실합니다. 다른 칸 위도 다 확인했는데 이쪽만 먼지 쓸린 자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죽은 사람을 왜 옮긴 거야? 대부분의 사체 유기는 범행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기 위해서거든. 근데 이번 사건은 자살이야. 일반적인 사체 유기와는 달리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지. 팀장님 그리고 이거 그건 뭐야? 오 선배가 사건 현장 천장에 박혀있는 털이 이상해서 수거해온 겁니다. 줘봐요. 아주 짧은 머리카락 같아요. 눈썰미가 좋네요. 이거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분석이 얼마 안 걸리지만 용의자가 특정 안 돼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네. 그럼 이 머리카락이랑 일치하는 놈이 분명 범인이겠네요? 당연하지. 사건 당일 병원 CCTV 자료 모두 확보하고 당장 조사 시작해. 예. 네, 팀장님. 네. MOU 서류입니다. 확인하셨으면 사인하시면 됩니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언론 쪽 노출 안 되게 관리 잘하시고 인수위원회 구성해서 본계약 체결 서두르세요. 예, 대표님. 일 마무리됐으니 차성호 씨 가족 미국으로 보낼 준비할까요? 목숨을 건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네, 대표님. 짜장면 기억하지? 자, 잘 들어. 사망 추정 시간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야. 그러니까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병원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전수조사한다. 차량 번호, 소유자 파악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에서 사건 현장까지 가는 예상 동선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조사한다. 조사 마칠 때까지 짜장면이야. 악몽을 현실로 만들지 마. 나이트메어! 너 구속되고 바로 쓰러지셨어. 그렇게 3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말도 마라. 내 아들 절대 살인자가 아니라고. 동네에서 얼마나 싸우고 다녔는지 몰라. 사망 추정 시간에 출입한 차량들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병원 관계자나 입원 환자 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EL 캐피탈 소유의 법인 차량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EL 캐피탈 측이 알아보니까 이게 백종식 이사의 차량이었습니다. 백종식 이사 만나서 확인해봤어?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차성호 씨 버스카드 확인한 결과 사건 전날 밤 11시 40분에 EL캐피탈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한 기록이 있습니다. 차성호 씨 EL 캐피탈 채무가 엄청납니다. 알아보니까 대출금 대부분이 딸 병원비에 쓰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근데 차성우 씨가 버스에서 내린 곳은 EL 캐피탈 근처고 전날 밤 11시 40분에 그러니까 EL 캐피탈에서 자살했고 백종식이 사체를 병원에 유기했다고 볼 수 있겠지? 보통 집이 아닌 특정한 장소에서 자살한 경우 그 장소에 의리가 반드시 숨어 있어. 그럼 EL 캐피탈에서 쓴 돈 때문이 아닐까요? 이자를 보면 엄청납니다. 이게 복리이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EL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쓴 차성우 씨한테 EL 캐피탈에서 불법적인 추심이나 협박이 있었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EL 캐피탈에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백종식이가 사체를 병원으로 유기했어요. 마치 딸의 의료사고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 뭐 이런 스토리인가요? 근데요. 그럼 진짜 유서가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유서는 있었겠지. 뭐 물론 치웠겠지만. 아, 그렇겠네요. 백종식 머리카락 확인해서 화장실에서 발견한 것과 일치하면 증거도 확실합니다. 백종식 단독 범행일까?
혼자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공범이 있었겠죠? 그럼 이로준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제 생각에는 그 자식이 교사의 딸 한 1,000만 원 걸겠습니다. 문제는 사채유기 교사에 증거가 없고 백종식이가 입을 열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요. 또 뭐? 이로준은 진짜 치밀하고 똑똑한 놈이잖아요.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사건 당일 차승호 씨가 EL 캐피탈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회사 CCTV 자료도 다 지웠을 겁니다. 근데 차도 없는 차승호 씨가 EL 캐피탈까지 걸어가진 않았을 거고 분명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버스 카드 기록은 왜 신경을 안 썼을까요? 누가 봐도 자살이니까 신경을 안 썼겠죠. 아니,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놈이라서 그래. 태어나서 여태까지 버스 한 번 안 타본 놈이야. 버스비가 얼만지 지하철 요금이 얼만지조차 모를 거야. 모르니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네요. 일단 조용히 백종식 구속영장 신청해서 체포를 준비하고 너희들은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계장님한테 보고해서 백종식 마킹할 사람 붙여달라고 해. 그럼 이로준은 어떻게 할까요? 사채유기 교사한 증거도 없고 백종식이 입을 열 위인도 아니라며. 아 그래서 백종식만 잡아요? 그래야지. 진짜요? 왜요? 아 팀장님 이로준이 교사한 거 확실합니다. 이참에 이로준이 잡아서 쳐 넣으시죠. 증거가 없다잖아. 증거가 귀 좀 파 이 자식아. 알겠습니다. 당신 부탁 못 들어줘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불렀어? EL 캐피탈 이로준 대표. 누가 봐도 범인인데 무죄로 끝났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 끝났다고 포기할 사람도 아니고. 이로준 대표 어떡하든 잡아넣을 궁리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강남파가 운영하는 채권 추심 업체 뒤에 숨어있는 자금이 EL 쪽이더라고. 물론 밝혀내봐야 돈 문제니까 강력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어. 문제는 검찰도 이로준의 불법 행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쩌면 당신보다 내가 먼저 이로준 구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려는 거야. 횡령이나 배임으로 엮어봐야 재판만 길어지고 결국 잘해봐야 집행유예 아니면 과징금 몇 푼 물리고 끝나겠지. 맞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로준 먼저 잡아. 당신 수사 보고서 읽어봤어. 목격자 이혜인 씨 이로준이가 죽이려고 했다고. 이혜인 씨 알아보니까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던데. 당신 예상대로 이로준이가 이혜인 씨 협박했다면 위기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할 수 있어. 아니, 못해. 이혜인 씨가 증언한다고 해도 이로준의 변호인이 이혜인 씨의 증언 능력을 부정하려 들 거야. 그럼 이혜인 씨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데 판사는 이혜인 씨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거야. 검사인 나보다 낫네. 그러니까 이혜인 씨 살인 혐의 증거 찾아.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 하나만 추가되면 이혜인 씨 증언은 완벽하게 살아나고 이로준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어. 누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없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 완벽해. 완벽하다 못해 경찰, 검찰, 언론까지도 가지고 노는 놈이라고. 일단 이혜인 씨 깨어나면 진술 받아. 진술 받으면 이혜인 씨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시작할 거야. 사건에 관심 있는 거야? 아님 내가 안타까워서 돕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둘 다야. 이로준 잡아놓지 않으면 당신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고
당신 화병 나게 만든 그 자식. 그 자식 어떤 놈인지도 되게 궁금하고. 이로준 잡아놓지 않으면 당신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고, 당신 화병 나게 만든 그 자식 어떤 놈인지도 되게 궁금하고. 백종식 이사 안에 있죠? 아니요, 안 계십니다. 그럼 안에 누구랑 있어요? 모릅니다. 그냥 대표님 손님 만나고 계십니다. 이거 구속영장이에요. 진짜 백 이사님 안 계신다니까요. 서로 잘 아는 사이죠?